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기업을 이끌어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그 이면을 보고 지속 가능성을 논하는 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여기는 블루오션인 거고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거고.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국 최고의 엘리트 운용자 한국판 제레미 시갈, 이게 충분치 않은 표현이긴 한데 그런 표현을 해도 제레미 시겔은 교수님인데요. 그렇죠. 저는 우리 홍 대표님 볼 때마다 교수님 같은 그런 운용자다,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홍 대표님의 여러 저작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대단한 저작을 냈어요. 거인의 어깨라는 저작이고 1권과 2권으로 나왔는데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여지껏 한국에서 나온 한국 저자가 지은 책 중에서는 이 책이 단연코 최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책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서 저희 증권사에 있는 저희 후배들하고 모여서 스터디도 하고, 근데 저만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후배들도 여지껏 읽어본 책 중에 최고예요, 이런 표현들을 저희 후배들 다 하고 있어요. 진짜 이게 투자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공부해 보시라. 여쭤보고 싶은 게 약간 엑기스가 들어간 책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엑기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주식하는 마음을 썼더니 저는 모두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을 대부분 잘 모르셔가지고, 네. 그러면 그 내용을 먼저 다뤄야 했었구나라고 차후에 깨닫고, 그러면 그 기본적인 내용을 좀 쓰겠다라고 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주식하는 마음의 프리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네. 주식하는 마음이 사실 은근히 되게 좀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 많이 쌓인 사람일수록 더 깊이 있게 와닿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사실 그러면은 오히려 대중성은 떨어진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가볍게 읽으면 되게 가벼운 책이었던 거고, 주식하는 마음이란 책이 그 책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한 좀 더 기본기 책을 써야겠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쓴 건데, 물론 쓰는데 쉽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기본서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안 되고요. 투자를 좀 하셨던 분들이 보셔야 되는 책이긴 한데, 안 하셨던 분은 이걸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면서 단련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정말 시행착오를 그나마 최소한으로 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꼭 읽어보아야 되는 필독서 중에 하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책이 쉽지 않으면 주식 투자하시면 안 돼요. 투자를 아예 덮어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 와서 판판이 다 깨지고 재산 오롯이 열심히 모았던 거 다 날려버리고 가슴은 뛰고 무너지고 이런 일, 최근에도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편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어려운 방법을 찾아가는 게 좀 이 바닥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사실 S&P 500 인덱스 펀드 몇 년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얘기를 하더라도 당장 눈앞에 몇 배씩 오르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그거를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미리 잡았다면 연 10% 정도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1년에 몇 배씩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1년에 몇 배씩을 기대를 하면서 이 바닥에 뛰어드는데 어쩔 수 없는 생리죠. 그래서 그 내용부터 이 책의 맨 첫 부분에 다루긴 했죠.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운이 좋아서 최근에 미국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 수익률이 장난이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확인되겠습니다만은 그 수익을 끝까지 잘 보존하거나 그걸 확대시키는 분들은 열에 하나 아니고 백에 하나도 아니고 천에 하나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시장 아닌가. 그래서 주식하는 마음을 썼는데 기본적인 거를 다들 너무 무시하신 채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 책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뒤에 나온 2권의 후반부에 나오는 생성각의 고양이, 전 정말 이게 너무 와닿았는데, 이 얘기하시면서 필립 피셔 얘기 인용을 했습니다. 소유한 기업의 경영진이 탁월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투자자는 도대체 왜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경영진이 훌륭하지 않으면 그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전 이게 진짜 한국에서는 너무 뼈에 와닿는데 한국에서 이런 훌륭한 경영자를 투자자의 입장에서 찾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 24년을 거치면서 그런 생각을 저는 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없진 않으니까요. 사실 우리가 너무 탑 티어들 탑 오브 탑들하고만 비교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뭐 미국의 훌륭한 경영자들과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근데 네. 미국에서도 이게 기저율로 보면은 사실 그렇게 차이가 날까 싶어요. 근데 미국은 일단 사이즈가 워낙에 크고 그래서 잘 됐을 경우에 잘 되는 폭도 워낙에 크니까 훌륭한 경영자가 많은 부를 창출해서 주주들과 나누는 그런 거를 목격을 하게 되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미국에도 온갖 다양한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미국도. 네, 네, 네. 네, 그래서 훌륭한 경영진을 찾는 거는 원래 좀 어려운 일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한국에도 없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에도 훌륭한 회사들이 워낙에 많이 있고요. 네. 워낙에라고 하긴 그렇고 찾아보면은 그래도 포트폴리오 하나 건사할 정도로는 충분히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채권과 근본적으로 주식이 다른 게 저는 이 책 보면서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 채권은 계약 관계지만 주식 투자라는 건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라는 건 일종의 신앙적 행위 아니냐, 믿음을 투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게 바로 투자 실패인데 그런 측면에서 경영자를 보는 안목을 어떻게 길러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일단은 뭐 용어의 정의의 짱인데 주식도 계약은 계약이고요. 계약인데 굉장히 네. 모호한 형태의 계약인 거죠. 네. 어느 시점에 뭘 얼마만큼 돌려주겠다 이런 약속이 없는 계약이고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그 미래에 얼마나 잘 벌어서 나에게 얼마나 잘 돌려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많이 투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경영진을 보는 안목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결국은 그러면 사람을 보아야 한다. 근데 사람을 어떻게 믿지? 뭐 사람의 뭐 관상, 학벌, 인맥, 뭐 아니면 말투, 키, 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냐? 사실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비즈니스 모델과 경영진 그 두 가지가 결국 저는 동전의 양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도 그 산업의 진입 장벽이라던가 산업 내에서의 경쟁 구도라던가 아니면은 현금이 창출되는 방식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어떤 하나의 회사가 어떤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동종업계의 동종 경쟁사라 하더라도 경영을 하는 행태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업태인데도 어떤 회사는 현금이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되고 어떤 회사는 현금이 되게 잠식이 되고 네. 등등등 여러 가지를 저희는 되게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현재 회사가 진입 장벽을 잘 유지하고 회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배치하고 그러니까 현금 창출만이 능사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창출된 현금을 무조건 주주에게 환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효과적인 곳에 잘 배분을 하고 등등등 그게 결국은 경영진의 역량이고 수십 년간 누적된 경영진의 행동의 결과가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 현재의 사업 구조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비슷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경영진에 대한 평가라는 게 별도의 그 경영진 한 명 한 명을 살펴서 그 이력을 보고 이 사람들이 했던 발언을 보고 뭐 그런 게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그들이 한 행적 회사의 의사 결정자로서 해온 행적들이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재무제표의 뭐 재무 구조가 됐든 아니면 회사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전략적인 의사 결정이든 그 모든 것에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 흔적들을 보고 내가 나 한 명의 투자자로서 내가 이 경영진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까라는 게 내 머릿속에 다시금 재구성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는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생긴 거고 거기에서 내가 상상한 이 경영진의 일상적인 어떤 행태 이 경영진이 무엇에 모티베이트 돼 있는가 무엇을 희생하고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경영을 하다 보면은 그 선택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을 하였는가 그게
내 마음에 드는가, 내가 보기에 훌륭한 경영자라면 이런 선택을 했겠지라는 그런 선택들을 이 회사도 해오고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은 좋은 경영진, 최소한 내 핏에는 맞는 경영진을 찾아낼 수는 있죠. 어떤 기업에 남아 있는 그 일종의 뭐 토탈리한 자산, 유무형의 자산이라는 게 탁월하지 않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장밋빛 전망을 내고 옆에서 보기에 인간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투자의 대상으로서는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장밋빛 전망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늘 장밋빛 전망을 내놓을 테고, 그 장밋빛 전망이 실현되느냐 아니냐와 별개로 또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하느냐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일단 그 장밋빛 전망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리고 장밋빛 전망이 실현되더라도 그 사업이 업이 좋고 그 업에서 회사가 마켓쉐어를 많이 확보하고 하더라도 그게 기업의 가치를 파괴하는 형태로 기업이 성장하는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기업의 장밋빛 전망과 정말 이 회사가 투자 대상으로서 나에게 무언가를 잘 돌려줄 건가라는 건 좀 다른 레이어의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기업이 지금까지 해놓은 것,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많이 남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무형자산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근데 무형자산이 회계적으로 반드시 쌓을 수밖에 없는 무형자산도 있지만, 뭐 비용 처리를 하거나 무형자산으로 쌓거나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산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 경영진은 무언가 선택을 했을 거고, 회사의 후자의 경우에 무형자산이 많이 쌓여 있다면 경영진은 무언가 선택을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등등으로 계속 추론이 가능한 거죠. 경영진이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도 사실 그거야말로 정말 뭐랄까 쓸데없는 고민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은 내가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내 친구가 좋은 사람인 건 중요한데, 내가 투자하는 회사의 경영진이 좋은 사람이, 애초에 좋은 사람은 뭐냐. 저는 좋은 사람의 정의는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뭐 아무리 뭐 남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막대하는 사람이면 나한테 나쁜 사람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결국은 나와의 인터랙션에서 얼마나 나에게 유용한 무언가를 제공을 해주느냐. 그 인간은 그렇게 진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좋다 나쁘다의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또 별개의 뭐 다른 책들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 피부로 느끼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에 대한 어떤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을 보통은 그렇게까지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어떤 선험적인 좋고 나쁨의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약간 플라톤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좋고 나쁨의 견해를 회사의 경영진이라는 각 인간들에게 투사를 하는 거는 사실 회사가 경영을 잘할 거냐 못할 거냐랑은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완전 별개죠. 네, 회사에서 경영을 잘하는 사람도 내부의 직원 입장에서는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경영을 잘 못하고 회사는 손실만 계속 누적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좋다 나쁘다라는 거는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와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라는 건 단순히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돈을 잘 버는 회사도 좋긴 하지만 영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돈을 잘 버느냐, 이 부분이 기업이라는 단위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거는 그러면 기업의 업력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업력을 누가 만들었는가, 현재까지 회사에 드러난 어떤 회사의 상태가 있는 거고, 그 이면을 들여봤을 때 현재까지의 그런 상태를 만들어 온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논하기 위해서는 표면에 드러난 이 현상을 가지고 자대고 줄 끄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자대고 줄 끄지 않으려고 내가 내 인사이트를 부려서 어떤 산업을 예측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일부 성공을 거두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이 산업이 되게 성장 가능성이 유망하고 이 회사가 잘하고 있으면은 이미 그에 걸맞는 프라이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측이 맞더라도 뭐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그 버는 폭이 생각만큼 크진 않고 예측이 틀렸을 때는 손해를 보는 폭은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면에 현재까지 이 사업을 끌고 온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내가 믿을 만하게 이 사업을 꾸려왔는데 그게 뭔가 단 한 명의 개인기로 지금까지 해온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왔다라면 그 지속 가능성은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단 한 명의 어떤 특출난 사람이 회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나쁜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한 명이 만약에 사고를 당하거나 그 한 명이 회사를 떠나거나 그러면은 회사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 변동성이 큰데 근데 또 어찌 보면은 그런 이례적인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어찌 보면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한 명의 아이덴티티로 지금까지 회사가 왔으면은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과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회사의 경영에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다면 그게 유지되는 한 회사가 행동하는 정체성은 과거와 유사하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흘러갈 거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앞으로 흘러갔을 때 그게 표면에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라는 거는 사실 자대고 줄꿀 수도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기업을 이끌어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그 이면을 보고 지속 가능성을 논하는 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여기는 좀 블루오션인 거고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내가 좀 틀리더라도 그다지 크게 손해보지 않을 버퍼가 있는 거고 네. 맞았을 때는 남들이 예측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그냥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복리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네.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면 그 잘하는 그 사람의 그게 기업 조직의 그 집단 지성의 DNA로 심겨져 있느냐 여부. 맞습니다. 그게 네. 핵심이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네. 읽어내면 우리 투자자는 너무 편한 거죠. 그냥 맞아요. 덩달아 가는 거니까. 맞아요.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묻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회사의 임직원들이 하루하루 열심히 출근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일부를 나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는 얼마나 편한 그렇지. 일이에요. 네. 자본주의 세상은 단점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런 만큼 오히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 자본주의는 결국은 뭐 안 좋게 표현하자면 노동 착취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자본도 어딘가에 태워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나는 언제나 착취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가 그렇게 냉정한 만큼 나는 이런 식의 투자를 하는 게 내가 착취당하는 만큼 어느 정도 해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뭐 네. 이런 뜬구름 잡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 네. 저는 그 생각이 정말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잘하는 옆에서 우리가 잘 끼어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주식하는 마음 등등의 그 책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기회가 되면 저희가 또 이것과 관련된 더 깊이 있는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홍진채 대표님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홍진채 대표님께 라쿤 자산운용입니다. 홍진채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